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카티아 고급반의 4회차 수업을 맡게 된 카티아 멘토 17학번 박형진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고, 어, 다들 여러분 중간고사는 잘 어떻게 보셨는지, 공부하신 대로 결과를 얻으셨는지 이제 궁금도 하고, 잘 못 보셨더라도 기말고사에서 다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어, 이제 1학년 분들은 1학년 2학기 때 카티아 수업을 하면서 저희 이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뭐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계속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 카티아 수업도 나중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도 열심히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해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가게 먼저 미리 적어봤고요. 네, 주로 이제 도형을 그 쉐이프를 이제 만들고 좀 이걸 입맛대로 바꾸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티아를 열어서 GSD에 지금 들어온 모습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주로 이쪽에 위치한 기능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조인과 힐링, 조인에 대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런 면을 두 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인을 쓸 수 있게 간단한 도형을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두 도형의 간격이 살짝 일부러 이제 띄어서 그렸는데, 이제 조이는 보통 저희가 예전에 간략하게 설명할 때는 그대로 그냥 붙어 있는 도형을 썼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띄어져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띄어져 있을 때 이 간격이 0.1mm 이내에 있을 때는 이제 조인이 그대로 사용 가능한데, 그 이상은 좀 어려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 밑에 숨겨져 있었는데 밑에 이 커넥터 체커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 커넥터 체커를 사용하여 이 두 간격의 사이를 재보면은 0.2mm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조인을 사용해 보면, 그러니까 0.1mm라고 말하는 게 메저링 디스턴스가 최대 0.1m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격이 멀어서 안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간격을 이번엔 다시 조절을 해보았는데요. 왜 안 되지? 0.1mm를 확인을 하고 이제 조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때도 최대 이 거리를 0.1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간격이 약간은 메꿔지면서 조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힐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했는데, 힐링이란 것은 이 조이는 간격이 0.1mm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보다 좀 더 이제 자유롭게, 그리고 좀 더 이제 강제적으로 이 조인을 걸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격이 0.1mm가 넘더라도 조인을 걸어주는 모습인데, 이게 제가 이제 영상 전에 간단히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어떤 개인지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이상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만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 주로 이제 간격을 최대한 0.1mm로 만들고 그 다음에 조인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렛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렛 중에 이 쉐이프 필렛은 특징은 이제 하려는 부분에 조인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조인 들어가면 안 되는 상태이고, 이제 하고 싶은 이 필렛이란 거는 이 모서리 부분을 좀 둥글게 이제 깎아주는 그런 처리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두 개가 돌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0.1mm의 간격 그대로 지금 조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필렛을 걸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공정에서 후처리나 이제 모서리 깎아주는 기능을 지금 표현하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반대로 엣지 필렛이 있는데, 엣지 필렛은 조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조인의 모서리를 이제 잡아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조인을 해주고, 먼저 엣지 필렛을 이 조인된 모서리에 걸어주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나중에 직접 이제 만드는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떤 기능을 접목시켜야 될지를 이제 개개인이 판단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배워두면 그때 좀 더 수월하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Variable Radius Fillet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능도 이제 필렛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요, 조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모서리를 잡고 선택을 해주고 하게 되는데, 이것과 아까 엣지 필렛의 큰 차이점은 이 모서리 꼭지점마다 다른 반지름을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10으로 하고 여기는 그대로 5로 한다고 치면은 좀 더 눈에 보이게 크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고 그때 상황에 맞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렛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 다음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동과 뭐 대칭 이동, 그다음에 회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인데요. 먼저 눈에 좀 잘 보일 수 있게 이걸 새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상자가 하나 있는데, 먼저 트랜슬레이트는 이걸 대칭 이동하는 이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설정해주고 이 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Y축으로 이동을 한다 하면은
대칭 이동시키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를 누르면 원래 있던 거를 이제 없앨 수도 있고, 그러면은 원래 있던 걸 없앨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복을 걸어주면 여러 개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네, 이 로테이트에 대해서는 그 축을 기준으로 이제 회전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Z축을 기준으로 이제 얘는 각도를 정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 도형을 그릴 때 제가 이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축을 기준으로 이제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반복을 설정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개수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개를 더 돌릴 건지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개수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이게 이제 새로 생긴 거니까 네, 원래 걸 지우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모양이 사각형이라서 예쁘게 안 나와서 이제 그런데 그때 필요로 하는 기능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메트리 기능이란 대칭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이거를 좀 띄워 놓는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이 YZ 면에 대해서 이것을 대칭 이동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원래 원본을 없앨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반복하는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축을 다르게 설정을 한다면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더 많은 이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 스케일 기능인데요. 이것은 X, Y, Z 이 각각 중에 이제 한 축을 기준으로 이 부피를 조금 늘려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를 좀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네, 부피를 늘린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 비율을 설정을 해줘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제가 YZ 쪽으로 한다 하면은 YZ 축은 지금 이 면을 제가 잡은 건데, 네, 그 방향으로 부피를 3배 늘린다. 부피에는 이제 뭐 길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3배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었고, 이제 이 스케일링이 한 축으로만 했다면 이 애피니티는 이 각각의 축을 다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각각의 축을 설정하고 그 각각의 비율도 또한 설정할 수 있어서 좀 더 복잡한 이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X축으로는 1배 그대로, Y축으로는 2배, Z로는 이 3배 늘어난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본을 좀 없애주고, 만약에 이 전체적으로 뭐 3배 늘리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원래 이만했던 게 전체적으로 모든 부피가 3배 늘어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기능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엑시스 투 엑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x, y, z 축을 아예 다른 축을 설정하여서 이제 이동하는 것이 이동해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이제 옮길 요소를 설정하고, 이제 어떤 축을 옮길 거냐 이걸 설정해 주면 되는데, 다시 이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옮길 거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상자 중에서 이쪽 앞에 있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옮기고 싶다 했을 때,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새로운 좌표축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옮기고 싶은 부위를 지정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 도형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 타겟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로 옮길 거냐, 어디로 옮길지에 대한 그 좌표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줍니다. 여기서 지금은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기준을 잡을 게 없으므로 축을 하나 임의의 축을 하나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좌표를.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원본에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지점이 제가 새로 지정한 지점으로 이제 그대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옮길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하면은 이제 얘를 좀 이렇게 뭐 돌려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싶다. 이제 그거는 이제 축을 좀 지정을 다시 축을 다시 설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돌려서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네 번째 요소에 대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엑스트라 플레이트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원래 있던 사각형을 지우고 조금 다른 도형을 미리 그려봤습니다. 네,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기능은 이런 막대기 같은 거나 지정한 요소를 조금 다시 원하는 길이만큼 늘려주는, 연장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능을 먼저 일단 간단히 사용을 보여드리면 늘리고 싶은 이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이 화살표가 지금 안으로 가 있던 것을 이제 밖으로 좀 빼주고 이런 식으로 기능을 숫자를 뭐 입력을 해서 조금 다시 늘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옆면을 선택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늘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기능이 조금 유용한 점은 이런 평면이야 뭐 스케치를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커브 모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늘려줄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네, 이제 늘리고 싶은 그 부분을 선택을 하고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대해서 늘릴 건지를 두 번째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커브에 대해서 이제 늘리게 될 때 이렇게 늘릴 수 있고 이제 밑에 이 커버처를 선택하면은 이 곡선 모습 그대로 이제 다시 그 곡선의 모습을 이어받아서 좀 늘릴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곡면이 이제 완만해져 버려서 끝부분에서 이 곡선 부분을 조금 늘려 주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조금 더 곡률이 진 이러한 띠에서 지금과 같은 기능을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부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여기를 바꿔주면 네, 여기가 좀 가던 곡률 그대로 이어받아서 커브를 진 모습 그대로 길이는 저희가 지정한 길이만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면 또한 이런 식으로 우선은 적용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보았고 네. 이번 회차에 이제 저번에 모듈링 강의까지 좀 분량이 늘어나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강의 잘 봐주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모르는 점은 카톡이든 개인톡이든 연락을 해주셔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겠고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